주변의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계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어도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연금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빠듯한 경우 의외로 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을까?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렇게 4가지 연금과 관련해 현행법상 대부분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생활이 넉넉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꼬리표만 붙어도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인 거죠. 이런 규정이 처음 생긴 이유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퇴직 시기나 재직 기간, 직급에 따라 실제로 받는 연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요. 또 연금을 매달 나눠 받지 않고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은 뒤 이미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주택 마련 등에 다 써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손에 쥔 돈이 거의 없는데도 예전에 직역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넘게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의 경우 실제로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이 90만 원 안팎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형편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서를 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하사관으로 최소 복무기간인 20년을 겨우 채우고 낮은 계급으로 전역한 B씨는 군인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몇 년 전 B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배우자인 C씨에게는 그보다 적은 유족연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C씨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도 군인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현행 규정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직역연금을 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떠오르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특정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가정이라면 한 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종종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받는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기초연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직급으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일찍 그만두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연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공무원이었으니까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직 기간, 퇴직 당시 선택, 배우자 유족연금 여부에 따라 실제 형편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름 하나로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는 지금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2.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핵심만 정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하는 대신 실제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월 연금액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제 소득인 정액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저연금 수급자나 소득인 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추진하고 있다는 단계이지 실제로 제도가 바뀐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개정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이번 논의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영향을 받는 사람 수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모두 합쳐 1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과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다 써버린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데도 단지 직역연금 수급자이거나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약 40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의 직역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 사이에서 얼마나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게다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나 소득 수준에 맞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기준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요. 4.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수급자, 개개인의 실제 형편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쪽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과 재산 등 기초연금 본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여전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범위나 세부 조건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점. 이번 소식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분명 희망적인 변화지만 아직은 추진 단계이며 기존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시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